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보면 딱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밤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망과 절개,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옛날 옛적 어느 마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아내도 있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는 양반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사를 했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근면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금슬도 좋았고 이웃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람 말이죠. 어느 날 김서방이 보리를 보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고갯길에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길에 무덤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앉아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무덤에 대고 부채질이라니요? 김서방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여인은 정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까지 말이죠. 김서방은 너무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무덤에 부채질을 하다니 무슨 연유입니까? 여인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하고 말이죠. 여인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여기 묻혀 있다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무덤에 난 풀이 다 죽거든. 그때 제가를 하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말이죠.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무덤의 풀이 자꾸만 파랗게 살아나는 거라고. 봄이 되면 또 돋아나고 여름이면 무성해지고 그걸 반복하니 도대체 언제 제가를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질로 풀을 말려 죽이려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무덤에 풀까지 말리려 하다니. 물론 3년이면 3년이지. 짧은 시간도 아니긴 합니다. 혼자 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덤의 풀을 일부러 말린다는 건. 김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여인을 뒤로하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에게 그날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을 봤소. 무덤에 부채질을 하는 여자를 봤다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무덤에 부채질이요? 김서방이 그 과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지. 아내는 듣다 못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경솔한 여자가 다 있습니까?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년 만에 재가를 하겠다고 무덤에 풀을 말린다니요. 참으로 절개가 없는 여자로군요. 김서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나도 참 어이가 없더구먼. 그러자 아내가 가슴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신다면 나는 평생을 수절하며 살 겁니다.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 하나만 마음에 두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고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다르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은 게 참 다행이오. 김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뿌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 이야기 들으면 쉽게 판단하게 되고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막상 자기 일이 아니면 쉽게 말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지요. 며칠 뒤
김서방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자 갑자기 몸져눕더니 그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혀 통곡을 했지요. 여보, 이럴 수가 어떡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9일장을 치러주시오. 9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묻어주시오. 보통은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데 9일장이라니 좀 긴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9일장일까 하지만 남편의 유언이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여가 준비되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슬펐습니다. 정말로 슬펐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로 슬펐습니다. 첫째 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가시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둘째 날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셋째 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넷째 날 슬픔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섯째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 없이 혼자 과연 할 수 있을까? 여섯째 날 조문객들을 맞으면서 점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슬픔에 지쳤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날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처음에 그 절절한 슬픔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옷 같은 얼굴에 바람결 같은 자태를 가진 그야말로 옥골선풍의 미남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달처럼 환했으며 말씨는 부드럽고 교양이 넘쳤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던 아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다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8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평생 수절하며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그 아내가 말입니다. 저 남자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죽은 지 겨우 8일밖에.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요. 사람 마음이란 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 마주치는 순간 확 끌릴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조문을 마친 미남자는 집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이었으니 조문객이 하룻밤 머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아내는 그 남자가 있는 방향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아직. 하지만 눈길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귀는 저절로 그 남자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밥상을 차려 올리면서도 눈은 저절로 그 남자를 향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상복을 입은 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남자가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내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미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통은 보통 약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미남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골을 먹어야 낫습니다. 사람의 뇌를 먹어야만 이 병이 나아요. 참 기막힌 상황이지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골이라니요? 뇌라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절로 남편의 관이 놓인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남편인데. 아직 묻지도 않은 남편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해. 저 사람과 함께 살려면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아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을 비벼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갖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남편인데, 나와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아내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내가 저 남자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남편도 기뻐할 거야. 물론 이건 완전한 자기합리화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아내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봅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도끼를 들고 남편의 관이 놓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죽은 지 8일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내는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콱!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관 속에서 김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악!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도끼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김서방이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에서 만난 그 과부는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제가 하지 못해 무덤에 부채질을 했소. 3년을 견뎠단 말이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수절하며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신은 고작 9일도 못 참았단 말이오. 9일, 아직 9일도 안 됐소. 김서방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 과부를 경솔하다고 욕했지요. 절개가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어떻소? 남편이 죽은 지 8일 만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급기야 남편의 머리를 도끼로 치려 했단 말이오. 그제야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아니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실 김서방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죽은 척 연극을 한 것이었지요. 조문을 온 미남자도 김서방의 친구였습니다.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길에서 본 과부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막상 닥쳐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본 것이지요. 그 결과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쉽게 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욕망에 무너졌는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다시 그 고갯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있는 곳 말이지요. 무덤에 부채질하던 여인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풀이 다 말라서 재갈을 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거나. 김서방은 그 무덤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도 정말 나쁜 사람일까? 3년을 기다렸다는 건 사실 꽤 긴 시간이 아닌가? 3년 동안 외롭게, 힘들게 혼자 살았을 텐데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고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 여인을 무조건 나쁘게만 봤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는 고작 8일 만에 무너졌지. 김서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 들으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무덤에 부채질하던 여인을 그렇게 나무라던 아내도 결국은 그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을 기다린 과부보다 8일도 못 참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지요. 그렇다고 김서방의 아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8일 동안 슬픔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눈부신 남자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덤에 부채질하던 그 여인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3년이란 시간 1095일을 혼자 살았다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니까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름다움 앞에서 욕망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김서방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평생 수절하겠다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지만 막상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자 8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8일도 아닙니다. 그 남자를 본 순간 단 몇 초 만에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 마음이란 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만큼 욕망이란 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김서방은 과연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내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잔인한 연극을 꾸민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시험을 한 것 자체가 어쩌면 좋은 부부관계는 아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굳이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만약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남자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부부도 겉으로는 금슬이 좋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 말이지요. 그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정말로 나는 다를까? 정말로 나는 그 과부보다 나을까? 정말로 나는 9일을 참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3년도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서방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과부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그보다 못했으니까요. 사람이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해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경계하게 됩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도 약하다는 걸 알면 이해하게 됩니다. 김서방의 아내도 만약 처음부터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큰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과부도 자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조심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덤에 부채질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다가 정작 자신은 더 못한 모습을 보인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 것, 자신을 과신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 마음이란 것은 참으로 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임을 기억할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강함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할 것.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